앞으로 너희들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라.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고 있니? 결혼 46주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도 평상시처럼 와서 엄마 갈비 해줘요 이러고 있잖아. 아, 맞네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축하는 무슨? 이제 됐다. 너희들은 도대체 부모를 뭘로 보는 거냐? 24시간 열려있는 무료 식당이냐? 공짜 육아도우미냐? 46년 전 오늘 내가 너희 엄마와 결혼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줄은. 아버지, 그게 아니라, 조용해. 말하지 마. 우리도 사람이야.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앞으로는 미리 전화해서 허락받고 와. 안 그러면 문 열어주지도 않을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이왕 온 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요. 지금 당장 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오지 마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어색하게 집을 나갔죠.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자식들이 함부로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을 위해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71세 이영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둘이 조용히 지내며 작은 텃밭이나 가꾸고 소일거리하며 평범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주말마다 아들내며 딸내며 번갈아가며 들이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죠. 자식들이 부모 생각해서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말만 엄마 보러 왔어요. 지 하는 걸 보면 그냥 놀러 온 거더라고요. 냉장고 문은 지들 집보다 더 익숙하게 열고 없는 반찬 투덜거리고 아이들은 소파에 들어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남편이 평소 즐겨보는 트로트 방송 소리 좀 키우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시끄러워요 하고 짜증을 내니까 남편은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엄마, 갈비 구워주세요. 엄마, 김치찌개 끓여주세요. 엄마, 애들 간식 없어요? 끝도 없이 요구만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식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집인데 제 마음대로 쉴 수가 없더군요. 특히 화가 나는 건 아무도 미리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어. 엄마, 우리 왔어요. 하고는 당연하다는 듯 들어와 버려요. 제가 어디 나갈 계획이 있었든 몸이 좀 아프든 상관없이 말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제가 오랜만에 동창들과 약속이 있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엄마, 어디 가세요? 우리 왔는데. 하면서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어느새 우리 집이 완전히 애들 놀이터가 되어 있었어요. 주말이면 일에 누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미리미리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해놔야 했어요. 제 일정은 뒷전이고 오직 자식들과 손주들 맞춰주기에만 급급했죠.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뭔가 부족하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집밥이 맛이 없어졌네요. 엄마, 왜 이렇게 짜게 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서먹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새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눈빛이 차가워지더군요. 저를 보는 시선에서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며느리, 밥 좀 같이 차려볼까? 하고 부엌으로 부르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하면서도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설거지할 때는 일부러 접시를 세게 부비치는 소리를 내고 행주로 식탁을 닦을 때도 휙휙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중간중간 후 하고 한숨을 크게 쉬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번 이렇게 와서 정말 힘들어 죽겠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구나 싶었어요. 딸은 딸대로 문제였어요. 손녀를 데리고 와서 엄마, 잠깐 봐주세요. 피곤해서 좀 쉴게요. 하고는 소파에 드러 누워 자버려요. 손녀가 울어도 똥을 싸도 모든 걸 저한테 맡기고 자신은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일어나면 엄마, 밥은 뭐예요? 하고 묻죠.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와서는 아버님, 맥주 있어요? 하고 냉장고부터 뒤져요.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리모컨 쥐고 자기 보고 싶은 방송만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남편이 보던 뉴스는 이런 건 재미없어요.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리고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더라고요. 저는 자식들 앞에서 항상 어머니, 시어머니였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자동으로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아이 봐주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어느새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도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하고 묻고 제가 좀 쉬려고 방에라도 들어가면 엄마 왜 들어가셔요? 우리 있는데 하면서 마치 제가 서운해하거나 삐진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에는 제 집에서 제가 소외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자리가 없고 부엌에 있어도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어디에 있어도 편할 곳이 없더라고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결혼 46주년이던 날이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침 일찍 외출했고 저는 혼자서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사실 좀 서운했어요. 46년이면 긴 세월인데 남편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식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오늘 아이들이 갈비 먹고 싶다고 해요. 우리가 재료 사서 갈게요. 딱 그 말뿐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갈비 해달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손녀 좀 봐주세요. 남편이랑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그냥 당연히 오는 거였어요. 제가 뭔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건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니까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들네 가족, 딸네 가족 모두 와서 거실이 꽉 찼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부엌에서 갈비 굽는 걸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딸은 손녀를 맡기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엄마, 빨리 해주세요. 배고파요. 하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좀 단정한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애들로 꽉 찬 거실을 보고는 얼굴이 싹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본 순간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현관에 서서 한참 가족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너희 우리 집 오지 마. 그 순간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게임하던 걸 멈추고 며느리도 갈비 굽던 손을 멈췄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결혼 46주년이다. 그런데 너희는 평소처럼 와서 밥 해달라고만 하는구나. 아, 맞다. 축하드려요. 이제 됐다. 너희는 부모를 뭘로 보는 거냐?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딸은 머리를 못 들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우리 허락받고 와라. 아니면
아예 오지 마라.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가족들이 하나둘 어색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자식들이 막 찾아올 수 없는 대로 말이야.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우리 부부만의 시간은 영영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하길 그날 외출한 이유가 있었대요. 결혼 기념일이니까 조용한 식당에서 둘이 저녁을 먹자고 예약을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자식들이 몰려와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 둘만을 위해 살고 싶어. 남편의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전원주택 매물을 알아보고 부동산에도 연락했어요. 조건은 명확했어요.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자가용이 없으면 찾아오기 힘든 곳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마침 좋은 집이 하나 나왔어요.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는데 마당도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예쁜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서 보니까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둘이 조용히 살아요. 하고 바로 계약을 했어요. 포장이사 예약하고 자식들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저희 둘만을 위한 삶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자식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미리 말하면 또 말리거나 간섭할 게 뻔했거든요. 이사 전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는 정말 우리만을 위해 살자.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남편과 둘이서만 조용히 이야기한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이사 당일에는 새벽 일찍 짐을 다 싣고 떠났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아무도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 거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사하고 나서 며칠 후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가 당황한 티가 확연히 났죠.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왜 말도 안 하고요? 너희가 미리 연락하고 온 적이 있었니? 우리도 미리 말할 필요 없지. 그러자 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간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엄마, 새 주소 알려주세요. 가서 사과드릴게요. 아직은 안 돼. 며느리한테서는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 행동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먹해서 그랬는데 점점 버릇이 되어버렸네요.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움직이긴 했어요. 사위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아버님,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목소리가 좀 누그러져 있더라고요. 손주들도 영상통화로 연락했어요. 큰 손자가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 한켠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도 화는 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의 그 문자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상의했어요. 이제 얘들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글쎄, 진짜 반성한다면 하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 정도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연락이 왔어요. 아들은 엄마,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안부를 물었고 딸은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안부 인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진짜로 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이 정도면 한 번 만나봐도 될 것 같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자식들을 새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었죠. 미리 연락하고 우리 허락받고 와라. 그리고 뭔가 해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챙겨라. 그랬더니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식 준비해서 갈게요. 하더라고요. 약속한 날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아들은 고급 한우를 사왔고 딸은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무쳐왔어요. 며느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밝게 웃으며 제게 꽃다발을 건네더니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을 더 잘 모실게요. 하고 말했어요. 사위도 남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아버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님 뜻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손주들은 마당을 보자마자 와, 할머니 집 정말 예뻐요. 하면서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며느리가 직접 고기를 구워서 가져다 주고 딸은 엄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설거지까지 다 해줬어요. 사위는 남편과 함께 마당 구경을 하면서 아버님, 여기서 뭐 키우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아들은 엄마, 아버지, 이 집 정말 좋네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저희는 미리 연락드리고 가끔씩만 찾아뵐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에 가족들이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이 먼저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부모님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고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님, 제가 처음에는 긴장해서 어색했는데 그게 점점 무례함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딸은 엄마, 저도 너무 안일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더 챙길게요. 하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때 말했어요. 우리가 이사한 이유는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야.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다만 이제는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며 말이죠. 자식들은 미리 연락하고 와서 엄마, 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하시면 다음에 올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괜찮다. 와라. 하고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요. 며느리는 이제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챙겨와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을 사오면서 어머님, 이거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하고 웃으면서 건네줘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진짜 따뜻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딸도 손녀를 데리고 와서는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는 손녀랑 놀아주세요. 하면서 부엌일을 도맡아 해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꼭 엄마, 설거지 다 했어요. 편히 쉬세요. 하고 인사해요. 사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 때마다 아버님, 오늘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하고 물어보고 남편이 텃밭이라는 걸 보면 같이 나가서 도와드려요. 그리고 남편이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버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리모컨을 드려요. 손주들도 예의 바르게 변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집에서 뛰어다니기 전에 할머니, 마당에서 놀아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인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단을 내린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영 진짜 가족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사실 이사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71년을 살면서 자식들과 이렇게 단절할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의 그 차가운 시선과 한숨 소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마다 곰곰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뿐이었어요. 간섭하지도 않았고 며느리 흉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귀찮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시댁에 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긴장했는데 그게 점점 부담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저를 멀리하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속사정을 알 수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미움받고 있다고만 생각했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친정 오면 당연히 엄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들도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부모님도 개인적인 삶이 있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앞으로 너희 우리 집 오지 마라고 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71년 인생에서 그렇게 시원한 순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물론 자식들이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드디어 누군가 내 편에 서줬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사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짐을 다 싣고 새 집으로 떠나면서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이제는 아무도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새 집에서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자식들 전화가 와도 길게 받지 않았고 새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당을 바라보는 것, 저녁에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서야 자식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듣고 계신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엄마니까 당연하다,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다 보니까 제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식들도 그런 제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애쓰지 마세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을 편의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딸이니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부모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줘야 해요. 아들들은 더욱 그래요. 결혼하면 아내 편만 들고 부모는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무조건 한쪽 편만 들면 안 돼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요. 무조건 베풀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부모는 여러분들의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고 귀찮으면 멀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부모도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너무 어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마세요.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해주세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엄마처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서로 노력해야 해요. 이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미리 연락하고 찾아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뭔가 챙겨서 와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 남편이 즐겨 드시는 차 같은 것들이요. 며느리는 이제 정말 친딸 같아요. 올 때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부엌 일도 먼저 나서서 도와줘요. 예전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 같아요. 딸도 많이 달라졌어요. 손녀를 데리고 와서도 엄마,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손녀랑만 놀아주세요.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꼭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고 가요. 아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올 때마다 아버지,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고 말해요. 그리고 남편과 진지한 대화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냥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정말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사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서 남편 앞에서 술 달라고 하는 대신 아버님, 함께 차 한잔 하실까요? 하고 정중하게 말해요. 그리고 텃밭 일을 도와드리면서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요. 손주들도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와서 함부로 뛰어다니지 않고 할머니,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가기 전에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인사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 모임이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정말 기다려지고 반가워요. 자식들도 와서 편안해하고 저희도 마음 편히 대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지내면서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또 편안하게 보내줘요. 남편도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 적이 있었나 싶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기뻐요. 이제는 진짜 딸처럼 편하게 대화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줘요. 71살에 이런 큰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영 진짜 가족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개인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베풀고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은 반드시 통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화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71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배우자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그날 앞으로 너희 우리 집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참고만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제 편에 서줬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자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과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텃밭에서 채소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고 가끔 동창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즐거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식들이 무례하게 굴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해요. 무엇보다 부모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